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만든 브로셔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저희 각자 개인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면은 저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가지 질문, 사실은 저희가 만든 브로셔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좀 찝어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주제 내용이 세제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연말 정산에 활용 가능한 금융 상품을 3가지 이상 알 수 있다. 해서 저희가 5가지의 어떤 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혹시 뭐지? 무슨 얘기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신다면 저희가 찍은 과거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3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 저희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어떤 연금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답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뭔가 좀 숨겨놓은 어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양수진 팀장님 이 질문은 실은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연금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서는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안다, 모른다 이 내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하게는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이 소득공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훨씬 더 유용한 맞아요. 시간이 될 사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나 소득공제되는 상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 중에 가장 큰 차이점들은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액공제로 딱 바뀌었거든요. 법 때문에. 그 바뀌고 나서 세액공제가 나한테 큰 의미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보다 더 줄어들었네. 그러면은 혜택도 더 줄어든 거 아니야? 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슨 차이가 있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 받으실 때 인적 공제 받는다라는 내용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은 내가 부양가족을 통해 가지고 인적 공제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공제라는 의미 자체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될 때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서 세금을 평가할 때는 사실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표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표의 기준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금액은 1,200만 원과 4,600만 원 구간이 사실은 나누어지죠. 과표는 1,200만 원 미만은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미만은 15%이고요. 그 이상은 42%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면 내가 한 2,500 정도 벌어들인다라고 했었을 때 2,5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 정도에서 내가 1,200만 원 밑으로 줄인다면은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200만 원 밑으로 내가 평가하는 평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3,000만 원에서 이제 공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줄여 나가고 나서 세금으로 평가하는 금액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돼야 내가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그렇게 줄일 수 있었던 상품들이 공제가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의미는 내 소득에서 공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물론 몇 개 잔존한 게 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됐다는데 그럼 세액공제는 한번 어떻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 구간과는 상관없이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5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요.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셨을 때는 최대 납입금액 400만 원까지 400만 원에 16.5%까지 그래서 66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거고요. 5,500만 원이 넘어가시는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3.2%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과표 구간을 낮추는 효과는 없고요. 대신에 소득에 따라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셨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그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16%, 14% 정도를 이제 돌려받게 되시는 거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으신데, 과거에 이제 소득공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금에 대한 구간이 최대 맥시멈 42%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가장 그 다음 넘어지는 구간이 이제 35%, 38%, 40% 이 35% 구간에 있는 분이 24% 구간으로 떨어질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크게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으로서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이 좀 도움이 됐었는데, 그 구간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데 그게 안 되면서 사실은 더 내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액공제가 조금 더 고액에 납세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혜택이 좀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4.2%, 14.5%, 16%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금융상품은 없으니까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세금을 적게 내시는 분들, 6% 내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낸 세금에서 공제가 되게 되면 16.5%로 돌려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어떤 연금? 사실은 딱 연금은 여러 가지 연금이 있겠지만 사실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붙은 상품이 사실은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같이 가져가시는 게 IRP 상품 많이 가져가시죠. 이제 연금저축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면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거든요. 대신에 4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으셨다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실은 어떤 연금이냐면은 이 세제 적격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상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라는 판매 이름으로 판매가 되기도 하고 있는 상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연금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많은 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댓글을 다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듣고 싶은 주제라든지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참여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방송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